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절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다른 일들을 좀 처리하고 그 교우들하고 대화할 거 좀 간략하게라도 하고 또 다른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마치고 들어오니까 오늘은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시를 잠깐 읽어보려고 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시 읽기라는 제목으로 이 파일을 녹화해서 올리는데, 사실은 시를 감상할 만한 능력, 해설할 만한 능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시인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은 약간 알기 때문에 저에게 그 시가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 형렬 시인 시를 오늘 3편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때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올렸는데, 이제는 그 뭐죠?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PPT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보기에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자, 이제 고영렬 시인 시입니다. 시집은 저 첫 장면에 나와 있는데 이 시집입니다.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분이 굉장히 사색적이에요. 그런 시인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일단 깊다는 걸 느끼겠어요. 뭐 시인들은 다 생각이 깊겠지만 그래도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읽어볼까 합니다. 3편이에요. 첫 번은 건너갈 수 없는 그 빛을 찾다. 두 번째는 나뭇가지와 별을 쳐다보며 1. 세 번째는 나뭇가지와 별을 쳐다보며 2. 이렇게 됩니다. 첫 번 시를 보겠습니다. PPT로 해서 올린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이제 썼어요. 제 화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본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기 위해서 제 얼굴은 좀 가렸습니다. 소리만 들리면 되겠죠? 이것도 다시 전환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바뀝니다. OBS 기능이에요. 전환. 다시 돌리면 PT 화면이 나올 겁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그 빛을 잡다. 비명을 끌고 가버린 빛. 그 빛이 활짝 꽃 피었다가 몰록 지고 말았다. 감은 눈 속에서 빛은 도주했다. 광원도 사라졌다. 최근이었다. 다시 활짝 꽃 피면서 아주 천천히 그 빛은 남김없이 자신 속에서 사라지는 법을 터득했다. 꽃의 숲을 지나다가 다시요. 꽃의 숲을 지나가다가 다시 빛이 활짝 꽃을 들고 친 다음 그 다음 그 너머는 이전을 기억할 수 없다. 나를 어디로 데려간 것일까? 그 너머의 어떤 망실 같은 것, 타자의 성대 결절 같은 것,
길에서 자아가 되어버린 타자의 생처럼 너무나 짧고 아픈 다른 시공의 유리질 속에 갇힌 몇몇 언어들. 우라늄보다 더 우라늄적인 것, 탄소보다 더 탄소적인 것, 직선보다 더 직선적인 것, 빛보다 더 빛적인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은 희생된 것이 분명하다. 다시 몇몇 빛이 활짝 꽃피기 직전까지만 그대 앞에 긴 호흡과 시행을 가져가려 노력하지만 늦지 않은 것은 없었다. 동남해의 그 창랑한 빛, 눈 속에 집어넣고 가버린, 돌아오지 않고 가버린,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 아주 가까운 그 빛의 추억 같은 어느 봄 길바닥에서 그 빛에 의탁하고 소멸하는 꿈 한 자락. 그렇습니다. 맨 끝, 연의 일행으로 된 그 연, 네, 이 전체 시에 그 중심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꿈 한 자락. 잡을 수 없잖아요. 꿈 한 자락. 우리의 삶 자체가 꿈 한 자락 같죠.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해설할 자신 없지만 좀 단락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연이 8연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4개로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나눠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는 우리가 봤습니다. 비명을 끌고 가버린 빛. 비명, 그 비명 지른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명을 끌고 가버린 빛. 어느 순간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는가 보죠. 근데 비명을 지르지 못했네요. 왜냐? 빛이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비명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빛이 활짝 꽃피었다가 빛은 어떤 순간을 가리키죠. 보이게 하는 어, 존재의 힘입니다. 뭔가 어, 삶의 근원적인 것을 보게 하는 능력, 빛이에요. 활짝 꽃피었다가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확 알게 했다가 몰록지고 말았다. 이런 표현은 우리말 사전에 없습니다. 몰록진다고 하는 건 몰록지고 말았다. 이 몰록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상이죠. 몰록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고대인들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삶이 불확실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끌어온 단어일까요? 아니면 시인이 특별히 다른 걸 생각한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몰록지고 말았다. 감은 눈 속에서 빛은 도주했다. 강원도 사라졌다. 뭔가 얼핏 삶을 이해했던 것 같은데 다시 깜깜하게 됐습니다. 최근이었다. 다시 활짝 꽃피면서 아주 천천히 그 빛은 남김없이 자신 속에서 사라지는 법을 터득했다. 다음 꽃이 숲을 지나가다가 다시요. 꽃의 숲을 지나가다가 제가 이거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정확하게 못 읽은 것 같습니다. 꽃의 숲을 지나가다가
다시 빛이 활짝 꽃을 건들고 진 다음, 그 다음, 그 너머는 이전을 기억할 수 없다. 나를 어디로 데려간 것일까? 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를, 어,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아득한 시간 앞에 서게 되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 너머는 이전을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너머, 우리 현실 너머, 너는 거기에 가버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걸 느끼기 힘듭니다. 그 너머의 어떤 망실 같은 것, 망실, 뭐 잊어버린 거잖아요. 기억이 망실된다. 그 너머의 어떤 망실 같은 것, 타자의 성대 결절 같은 것,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타자, 예, 성대 결절, 이 성대가 이제 갈라져 갖고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성대 결절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길에서 자아가 되어버린 타자의 생처럼 너무나 짧고 아픈 다른 시공의 유리줄 속에 갇힌 몇몇 언어들. 다른 시공.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얘가 망실된 그런 상태이죠. 우라늄보다 더 우라늄적인 것. 근데 이게 우라늄이 나왔을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라늄은 핵을 만드는 원소죠. 우라늄적인 것. 탄소보다 더 탄소적인 것. 탄소도 음, 예, 유기적 생물이 만들어지는데 절대적인 예, 원소입니다. 탄소. C죠. 탄소가 없으면 예, 유기물이 불가능합니다. 직선보다 더 직선적인 것, 빛보다 더 빛적인 것을 위해 우리가 가장 기초라고 물질의 기초라고 쓰이는 우라늄, 탄소, 또 직선, 우리가 그렇게 세계를 판단하잖아요. 빛, 또 그렇고요. 더 근원적인 것,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희생된 것이 분명하다. 사실 몇몇 빛이 활짝 꼽히기 직전까지만 그대 앞에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만 그대 앞에 그대는 자기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자기 생명일 수도 있어요. 긴 호흡과 좀 여유 있게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시행, 시행, 시의 길입니다. 가는 걸 시를 쓰는 행위, 시를 쓰면서 가는 것을 가져 긴 호흡과 시행은 같은 뜻이죠. 그 근원을 뚫어보는 것, 천천히 긴 호흡으로 삶을 볼 수 있어야 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력을 하는데 결국 잡히진 않아요. 다 때가 늦었습니다. 동남해의 그 창랑한 빛, 동남해, 동해, 남해, 그 창랑한 빛, 서해가 아니라 동해, 남해, 창랑한 빛, 눈 속에 집어넣고 가버린, 눈 속에 집어넣고 가버린, 돌아오지 않고 가버린,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 돌아오지 않고 했다가 또 여기서는 돌아오지 않고라고 했는데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 아주 가까운 그 빛의 추억 같은 어느 봄 길바닥에서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느 그 빛에 뭘 보는 거예요, 빛은.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죠. 빛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 추억, 빛의 추억 같은, 뭔가 흘낏 본 것 같은, 보는 그런 추억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에, 향기를 맡으면서도 그런 어떤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 추억, 지난 날에 많이 있었으니까 추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길, 어느 봄, 길바닥에서. 봄은 이런 느낌이 아주 강렬한 계절입니다. 봄, 아시겠죠? 거의 생명체가 없었던 것 같은 대지 위에 그냥 완전히 뭐가 꿈틀꿈틀대면서 많은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법과 같은 세상이 돼버려요. 그런 길바닥에서 이 시인이 그런 음, 앞에 설명한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 빛에 의탁하고 소멸하는 어떤 것을 흘낏 보고 그러나 잡으려고 하면 또 달아나고 없고 그 빛에 의탁하고 그리고 또 빛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고 소멸하는 꿈 한 자락. 음,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대충 어떤 느낌 같은 건 오죠. 예. 자, 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 다음 시, 두 번째 시, 나뭇가지와 별을 쳐다보며 을 읽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한쪽에다가 다 구겨 넣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일이 그걸 다 쳤어요. 워드로. 역시 공부하기는 좋네요. 사진기를 찍어서 턱턱 올릴 때는 그냥 지나갔던 단어들이 일일이 워드로 치니까 와닿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특별한 힘이 있어서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쓰는 것도 어, 자기 이 텍스트가 자기를 드러내는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나뭇가지와 별을 쳐다보며 분명했다. 물속에 있는 나를 모르는 너는 자신을 건져 올린다고 생각했다. 닳아버린 지느러미로 물 밑을 배회하는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공은 오염된 강, 너울대는 수초와 희미한 물살, 뿌연 햇살의 연기 사이로 비오는 젊은 날 밤처럼 물 밑엔 더럽고 추하겠다. 죽음의 가지들이 사슴의 뿔을 하고 서 있는 혹은 끝도 없이 이어진 그물처럼 찢어져 고인물. 거기서 캄캄한 물길이 병신의 상류로 거슬러 잘못된 것 같죠? 거슬러라고 해야 되겠죠? 오자가 나왔습니다. 오, 네. 거슬러 오르는 나를 쳐다본다. 저수지 위에 세찬 빗발이 새우처럼 뿌려댄다. 모자에서 빗물이 샌다. 함께 죽은 자의 무덤가에 물결치는 빗소리, 신음하는 망각의 풀잎들, 삶은 소통되지 않고 죽음은 지워지지 않는다. 타인의 삶을 끝내 지지하다 밀폐된 심장은 갑자기 바다로 향했다. 누군가 폭포의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쭉 이어지는 한 연입니다. 이 시는 연이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큰 글자로 보십시오. 분명히 딱 물속에 있는 나를 모르는 나는 물속에 있는 나. 자신을 건져 올린다고 생각했다. 닳아버린 지느러미로 물밑을 배회하는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공은 오염된 강. 어떤 느낌은 있죠. 노을대는 수초와 희미한 물살, 뿌연 햇살의 연기 사이로 비오는 젊은 날 밤처럼 표현이 그렇습니다. 비오는 젊은 날 밤처럼 젊은 날 밤, 젊은 날의 밤이다. 참 저도 까마득합니다. 젊은 날. 그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면서 엊그제 같았었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젊음이 좋긴 하나 예, 좀 미숙하죠.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뭐 지식도 그렇고 감정도 사실은 젊은 때에는 거칠어요. 열정적이긴 하나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물밑은 더럽고 추하겠다. 죽음의 가지들이 사슴의 뿔을 하고 서 있는 죽음의 가지 이렇게 저렇게 막 얽혀설킨한 거 사슴의 뿔하고 비슷한 거죠. 혹은 끝도 없이 이어진 그물처럼 찢어진 고인물. 예, 우리 젊은 시절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서 캄캄한 물길이 젊은 날에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이긴 있으나 이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더 어렸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뭐 트라우마도 있겠고요. 크고 작은.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 세상이 온통 카오스처럼 느껴지잖아요. 젊은 때는. 그러니까 캄캄한 물길이 정신의 상류로 여기도 오자가 나왔으니까 고쳐요.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은 거죠. 캄캄한 물길.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게 뭐 심리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어떤 시행착오도 많고, 그러는 거죠. 상류로 연어처럼 거슬러 오르는 나를 내려다본다. 물길이 나를 그렇게 본다. 서로 충돌하고 있죠. 물길은 나를 스치고 나는 거슬러 올라가고, 근데 물길이 오히려 강하죠. 더 커요. 저수지 위에 세찬 빛발이 세월처럼 뿌려든다. 참, 20대가 어떻게 지났는지 지금 참 거의 40년 훨씬 전 시절인데, 그걸 지금 세찬 빛발이 세월처럼 뿌려댄다. 이런 표현에 느껴집니다. 모자에서 빗물이 샌다. 함께 죽은 자의 무덤가에 물결치는 빗소리. 네. 신음하는 망각의 풀잎들. 앞에 시에서도 망실이 나왔고 여기도 망각이 나오네요. 이분이 자주 사용하는 시어인 것 같습니다. 망각, 망실. 그렇지 않으면 또 못 살죠. 망각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게 되풀이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매너리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음하는 망각의 풀잎들. 삶은 소통되지 않고 죽음은 지워지지 않는다. 타인의 삶을 끝내 지지하다. 지지하다가 뭘까요? 타인의 삶을 자기 일을 타인으로 느끼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기를 지지하다가 밀폐된 심장은 갑자기 바다로 향했다. 누군가 폭포에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죠.
폭포의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지금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젊은 시절의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예,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는 그런 제목의 시집이에요. 고영일, 고형일 시집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간이 25분쯤 됐으니까 한 편 다시 한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 읽었던 시와 제목이 같습니다. 번호만 2번으로 붙였어요. 일단 제가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분량은 1번하고 비슷하군요. 나뭇가지와 비아를 쳐다보며 2. 어디로 갔을까? 그 물의 한 분자는. 음, 나는 그 물음표 낚시를 물지 않았다. 자신의 죽음을 물지 않는 법이라도 있는가? 부패한 저수지 속에서 그대 생은 그 세월만큼 견디며 천천히 썩어갈 것이다. 달 건너편 이승, 비오는 야경의 도시, 살지 못하는 도시, 죽지 못하는 도시, 후연 죽음의 도시,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 흙바닥에 얇아진 배를 대고 천천히 막막하게 어딘가를 향해 미끄러져 간다. 머리 뒤에 내려와 있는 그 작은 은빛 낚시의 유혹과 욕망, 다시 미명의 늪 속으로 머리를 쳐박았다. 그때 나는 죽음에서 깨어나듯 저수지 바닥에서 썩은 지느러미로 건져 올린 대체물이었다. 오자가 나왔군요.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다시요.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채 밀봉된 삶에 불과했다. 자신들의 심연을 자백하지 않더라도, 중심의 심연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다시 아래로 조용히 떨어뜨리고 싶었다. 밤하늘의 나뭇가지와 비어를 쳐다본다. 너와 나의 생은 요략되지 않을 것이다. 요략되지 않을 것이다. 요략 무슨 뜻일까요? 음, 많은 생각,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시로 느껴져요. 그냥 한순간 떠오르는 시상을 이렇게 한 다름에 완성시킨 시는 아니고 오래 묵히고 묵혔던 과정이 여기에 이 시에 그대로 나타나 보입니다. 좀 나누어서 큰 글씨로 볼까요? 어디로 갔을까? 철학적 질문이네요. 그 물의 한 분자 하나가 참 사실은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아요. 말은 쉽게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감하기 힘듭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비유적으로 그 상상해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 분자가 하나 있고, 물방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물 분자를 물 한 방울만큼 크게 확대한다면, 그 물 한 방울은 거의 지구 정도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과장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분자는 작다는 뜻입니다. 그 어디로 갔을까? 그걸 어떻게 찾아요? 나는 그 물음표 낚시를 물지 않았다. 물음표 낚시 바늘이 물음표처럼 생겼죠. 그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도 작은 세계라서, 그러니까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물지 않는 법이라도 있는가? 부패한 저수지 속에서 그대 생은 그 세월만큼 견디며 천천히 써갈 것이다. 그렇죠. 뭐 분자, 원자는 또 더 작지만, 그런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롭기도 하지만, 이 도대체가 뭔가, 이 우리가 이렇게 뭐도 먹기도 하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고 근사한 옷을 입고 또 뭐 멋을 내느라고 이거저거 많이 치장을 하는데, 근데 그 근본은 다 분자잖아요. 더 작게는 원자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은 그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로 이렇게 결탁돼서 뭐 사람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자의 세계에서는 인간과 나무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달 건너편의 이승, 달 건너편 저승이라고 안 그러고 이승이라고 했을까? 달 건너편이 이승이에요, 오히려? 저승, 이승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온은 야경의 도시, 살지 못하는 도시, 죽지 못하는 도시, 뿌연 죽음의 도시. 이승이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으나 이제 금방 죽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뿌연 죽음의 도시라고 하네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 음. 분자의 차원에서는 뭐, 살아있냐, 아니냐, 아까 별로 큰 의미가 있지가 않죠. 나는, 뭐 의미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나, 뭐, 고양이로 있는 거나, 인간으로 있는 거나 다 분자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건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있는가? 끝바닥에 얇아진 배를 대고 천천히 막막하게 어딘가를 향해 미끄러져 간다. 어, 도마뱀처럼, 올챙이처럼 일까요? 머리 뒤에 내려와 있는 그 작은 은빛 낚시의 유혹과 욕망. 이게 어렵네. 이 대목에서 지나가요. 다시 미명의 생각이 정말 많네, 이분이. 다시 미명의 늪속으로 머리를 쳐박았다. 미명 아직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 뿌연 죽음의 도시, 뿌였는데 은빛도 사실은 뿌였진 거죠. 막막하게 어딘가를 향해 미끄러져 가는 거죠. 그게 미명이에요. 그 숲속에서 머리를 쳐박았다. 그때 나는 죽음에서 깨어나다 저수지 바닥에서 썩은 지느러미로, 앞에서 어떤 시에서는
어린 지느러미라고 하는데, 뭔가 지느러미가 좋아야 이게 헤엄을 잘 쳐서 헤쳐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달아 빠지거나 썩어버렸어요, 지느러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져 올린 대체물이었다. 처참이 아니라 처참하게. 이거 또 고쳐요. PPT로 하니까 이거 고칠 수 있고 좋네요.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채 밀봉된 삶에 불과했다. 자신들의 심연을 자백하지 않더라도, 중심의 심연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그 깊은 속 인간의, 그건 정말 온갖 욕망, 그리고 불안, 어, 등등등등이 가득 찬 저수지와 같은 곳이죠. 물에 빠진 것 같은 거죠. 거예요. 심연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TV에 아주 예쁘게 생기거나 잘생긴 사람들, 뭐, 그게 겉 모양만 나오니까 저 사람들의 심연이 어떤지는 다 가려져 있어요.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중심의 심연이. 그래도 공개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는데, 그거는 눈 감고 사니까,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다시 아래로 조용히 떨어뜨리고 싶었다. 자기의 실존적인 불안 등등등이 보이는 거죠. 밤하늘의 나뭇가지와 별을 쳐다본다. 그걸 그대로 있어요. 밤하늘의 나뭇가지와 별들. 자기는 심연 안에서 힘들어하는데 너와 나의 생은 요략되지 않을 것이다. 이 요락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한번 찾아봐야 되나? 아니요. 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요약한다는 것에 요약인데 요략으로도 표현하는 거군요. 요약. 예. 너와 나의 생은 간략하게 요약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심연이 많이 있으니까. 온갖 것이 들어있는 그 삶의 심연. 그러게 됐군요. 한번 그 전체 그 시를 첫 번, 두 번, 세 번째 큰 장면으로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건너갈 수 없는 그 빛을 잡다. 나뭇가지와 별을 쳐다보며 1. 나뭇가지와 별을 쳐다보며 2. 자, 오늘 부활절 4월 4일도 이렇게 저물어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는요. 한 20년쯤 후에 이 시 읽기나 뭐 다른 유튜브 영상 올린 거를 보면 느낌이 어떨지 참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말에 또 한번 시를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